밤에 2번, 3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시나요? 저녁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유독 라면을 먹은 날, 김치를 곁들인 날, 그리고 자기 전에 물 한 컵까지 마신 날이면 새벽이 더 길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춰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에서 야간요로 수면이 자주 끊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불편이 단순히 소변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잠이 끊기면 혈압도 흔들리고 피로도 쌓이고 다음날 중심 잡는 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밤을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약보다 먼저 저녁 식탁의 조합부터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낮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검사 수치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잠들고 2~3시간쯤 지나 꼭 한번 깨고 그 다음부터는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때문인가 싶어 걱정하셨고 나중에는 잠자기 전 물을 아예 끊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간단히 드신다고 하면서 라면 국물을 거의 남기지 않으셨고 입맛이 없으면 김치로 맛을 더했고 짜게 먹은 게 미안해서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꼭 드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소박한 식사라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저수지와 비슷합니다. 신장은 그 저수지의 수문을 조절하는 관리자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땀도 나기 때문에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을 어느 정도 넓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쉬어야 하고 심장과 혈관, 신장도 조용히 야간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짠 국물과 짠 반찬이 들어오면 몸은 지금 농도가 진해졌다고 느끼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의 흐름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까지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몸은 이 수분을 저장하기보다 내보내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밤중 화장실 신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짠 음식 뒤에 마시는 늦은 물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의외인 것은 라면을 한 그릇 다 먹지 않아도 국물 몇 숟가락과 김치 몇 점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밤새 바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안에서는 그냥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지만 몸속에서는 농도와 수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양도 많이 안 먹는데 왜 밤마다 힘들까? 바로 그 답이 양보다 조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요는 단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한번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돼지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다가 중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반복되면 몸은 밤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긴장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괜히 예민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낮잠이 늘고 밤에는 더 얕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이 생활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리듬이 깨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행히 첫 단추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같이 먹었는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라면 국물, 김치, 자기 전 물 한 컵, 이 셋은 각각 따로 보면 익숙하고 평범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서로의 영향을 키우며 몸을 깨우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셋의 순서와 양, 시간만 조절해도 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야간요를 늘리는 정확한 조합과 저녁 식탁에서 꼭 피해야 할 타이밍, 그리고 훨씬 편안한 밤으로 바꾸는 쉬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국물만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겹칠 때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은 야간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에 더 자주 깨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국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면 국물, 김치, 그리고 늦은 시간에 물.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단순히 짜다 라고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예민한 방식으로 밤의 균형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평소보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더 자주 깨고 어떤 날은 배도 부르지 않았는데 새벽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 같은 저녁량을 먹어도 어떤 날은 더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바로 이 조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면 국물은 액체이면서 동시에 소금 농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김치는 양이 많지 않아도 짠맛과 자극이 더해진 반찬입니다. 거기에 자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컵은 겉보기에는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1시간 안팎으로 이어지면 몸은 꽤 난처해집니다. 먼저 짠 국물과 김치가 몸속 염분 농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시는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고 이제 몸은 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갑자기 처리해야 할 수분과 염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신장과 혈관은 조용히 쉬지 못하고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신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속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조절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밀한 관리자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고 자세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 방식도 달라지고 항긴 요호르몬 같은 야간 조절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원래는 밤이 되면 소변 생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잠을 오래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짠 음식과 수분이 겹치면 이 야간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동시에 처리할 일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의외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국물을 다 마시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한 그릇을 전부 비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요는 꼭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짠 국물 몇 숟가락, 김치 몇 점, 그리고 잠들기 전 물 한 컵이 이어지면 몸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총칼로리가 아니라 밤 직전에 몸 안으로 들어온 염분과 수분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녁을 가볍게 먹었다고 생각해서 경계심이 풀릴수록 이런 조합은 더 쉽게 반복됩니다.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 괜찮겠지. 이 안심이 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간요를 볼 때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맞는 접근입니다. 특히 남성 고령층에서는 전립선 비대가 야간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수면의 질과 호르몬 변화, 특히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몸의 리듬이 깨지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역시 매우 타당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나 영양 쪽에서는 저녁의 염분과 수분 조합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한쪽만 맞고 다른 쪽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하나의 기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 방광, 수면, 혈관, 신장, 식습관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녁 식탁에서의 작은 실수가 여러 약한 고리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밤에 깨는 날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많이 먹은 날만 힘드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늦게 간단히 먹고 국물 조금, 김치 조금, 물 한 컵으로 마무리한 날이 더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식사를 꼭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은 가볍다고 느끼지만 신장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마음은 배려해서 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오히려 더 자주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숨은 이유는 누워있는 자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조금씩 몰려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 쪽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짠 저녁 식사가 더해지면 밤에 소변 생산은 더 늘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거나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은 이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라고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수분 이동과 저녁 식사의 조합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요. 문제는 라면 국물 하나가 아닙니다. 김치 하나도 아닙니다. 물 한 컵 자체도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세 가지가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나면 몸에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줄이려면 무조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지만 조합을 보는 눈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끊느냐보다 무엇이 겹치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합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왜 사람들은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지 한 분의 이야기처럼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분의 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70이 새해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 무렵에는 시장도 다녀오고 저녁에는 가족 걱정까지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든 뒤 2시간쯤 지나면 꼭 한 번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깨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다시 잠드는 힘을 더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새벽 2시, 4시, 때로는 5시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보다 먼저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 노인들은 밤에 자주 깨. 전립선이나 방광 때문 아니겠어.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만 깨고 어떤 날은 3번씩 깨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량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루를 따라가 보니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입맛이 없을 때는 밥보다 라면이 더 편했습니다. 국물이 있어 목 넘김이 좋았고 김치 몇 조각을 곁들이면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짰으니 물은 좀 마셔야지 하며 컵 하나를 비우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본인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조용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배도 많이 부르지 않았고 속도 편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 입이 다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오후보다 약간 무거웠고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아랫배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잠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
몸이 완전히 내려앉지 못하는 느낌. 쉬어야 하는데 안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감각을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몸이 밤의 균형을 다시 맞추느라 분주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신장과 혈관, 방광은 이미 밤 근무를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의 소변량을 줄여주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늦게 물을 조금 마셔도 큰 문제 없이 넘기던 일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원래 몸이 수분을 조금 더 붙잡아두고 방광도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버텨주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짠 음식과 수분이 겹치면 이 자연스러운 야간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한 컵의 물도 낮에 마실 때와 밤에 마실 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의외이지요.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인데 타이밍이 늦으면 오히려 잠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같은 순서로 원인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사는 방광 용적이나 전립선, 요로 증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수면 무호흡이나 당 조절 문제, 심장 기능과 연결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면 식사 상담을 오래 해온 전문가들은 저녁의 염분과 수분 조합을 아주 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 검사보다 생활 속 습관이 더 직접적인 실마리를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큰 병을 찾는 눈도 필요하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밤의 불편을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여성분도 처음에는 설마 라면이 문제겠어요? 밤밖에 안 먹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며칠만 저녁 조합을 기록해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밥과 반찬으로 비교적 담백하게 드신 날은 한 번만 깨거나 덜 불편했습니다. 반대로 라면 국물, 김치, 늦은 물이 겹친 날은 거의 예외 없이 2번 이상 깨셨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보다 어떤 음식이 어떤 순서로 들어갔는지가 더 또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몸은 숫자보다 흐름을 기억합니다. 짠맛이 들어오고 갈증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고 누워서 쉬려는 순간 배출이 시작되는 이 흐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배가 고파서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유독 어떤 날 밤만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화장실은 다녀왔는데도 다시 금세 마려운 느낌이 남고 다시 누우면 잠이 아니라 긴장이 먼저 오르지 않으셨나요? 그 조용한 새벽의 불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짜증이 늘고 낮잠이 늘고 활동량이 줄고 저녁에는 또 간단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밤은 다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야간요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감아 도는 고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리는 생각보다 거칠게 끊지 않아도 됩니다. 라면을 평생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치를 다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괴롭히는 조합과 시간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두려움이 줄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밤은 조금씩 달라질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전환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탓으로 넘기던 이 신호가 사실은 신장과 몸의 조절력이 보내는 꽤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방광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호르몬의 리듬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는 말이 곧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음식 조합 뒤에 유독 심해지고 어떤 날은 덜하고 어떤 날은 더한 차이가 뚜렷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이 탓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늘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불편, 아주 반복적인 밤의 변화로 먼저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신장은 참 묵묵한 기관입니다. 간처럼 화끈하게 티를 내지도 않고 위처럼 바로 통증으로 알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신장을 생각할 때 소변만 잘 나오면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신장의 역할은 훨씬 넓습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의 물길과 농도를 관리하는 조용한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가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밤이 되면 미세한 균형 변화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짠 음식, 늦은 수분, 다리 부종, 얕아진 잠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쉬운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는 원래 소변량이 낮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한긴요 호르몬 같은 조절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이 예전처럼 또렷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낮과 밤을 구분해 수분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에 별일 아니었던 자극이 밤에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저녁 식사로 들어온 염분과 수분이 밤의 조용한 질서를 깨우면 몸은 새벽에 화장실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내놓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밤의 조절력이 흔들린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인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신장 신호라고 하면 반드시 검사 수치가 크게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몸은 생활 속 불편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자주 깨고 아침에 붓고 다리가 무겁고 입이 자주 마르고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더 피곤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몸의 조절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증상만으로 신장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 한마디로 덮어버리기에도 아까운 신호입니다. 몸은 늘 미리 말합니다. 우리가 늦게 알아차릴 뿐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기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야간요를 주로 비뇨기 문제로 보고 전립선, 방광, 요로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특히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잔뇨감이 심하거나 갑자기 급해지는 느낌이 잦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장내과나 노인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수분 분배와 염분 처리 능력, 혈압과 심혈관 상태, 복용 중인 약까지 함께 봅니다. 또 수면 전문가들은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즉 수면이 먼저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인지,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것인지도 구분하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답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간요는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조율이 흔들리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에 라면 국물과 김치를 먹고 물까지 마신 날, 새벽에 깨는 순간이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다리 쪽에 있던 수분이 혈액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한 배출이 시작되고 얕아진 잠은 작은 방광 자극도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원래 조용해야 할 밤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크지 않아 보여도 겹치면 밤은 금세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움이 바로 새벽의 화장실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낮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보다 오히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만 두드러지는 분들이 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불편이 덜 느껴지고 바쁘니 참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몸에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의 불편은 몸 상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이 거울을 무심코 지나치면 수면의 질 저하, 피로 누적, 넘어짐 위험, 혈압 변동까지 서서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휘청하신 적이 있다면 이미 몸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부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조용히 되돌릴 기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큰 병이 오기 전 생활의 흐름을 바꾸어 몸을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식사의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라면 국물, 김치, 물. 익숙하고 평범한 이 세 가지가 밤의 균형을 흔든다면 반대로 조금만 조절해도 몸은 금방 편안함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단순히 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밤의 조절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반가쇠가 되는 라면 국물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왜 유독 뜨겁고 짭짤한 국물이 밤의 신호를 더 빨리 깨우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 국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라면을 떠올리면 먼저 면을 생각하십니다. 밀가루라서 부담이 되겠지, 기름이 많아서 속이 불편하겠지, 이렇게 짐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간요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할 쪽은 의외로 면보다 국물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뜨겁고 짭짤한 국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속의 물 흐름을 갑자기 흔드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은 소금이 녹아있는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짠맛과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몸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라면을 먹고 나면 금방 배는 찼는데 조금 지나면 입이 더 마르고 물이 당기는 느낌 말입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마른 스펀지에 소금물 한 컵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맹물을 부을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스펀지는 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농도 변화까지 함께 안게 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라면 국물이 들어오면 단순히 물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짠물이 들어왔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조절을 시작합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혈관과 세포 사이의 수분 이동을 바꾸기도 하고 결국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이 밤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몸이 고요해져야 할 시간인데 국물 한 그릇이 몸 안에 작은 소동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뒤 갈증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게 되고 늦은 시간에 들어온 수분은 잠자는 동안 처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밤낮의 리듬에 맞춰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라면 국물도 젊을 때보다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국물 한두 모금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그 한두 모금이 밤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물이 뜨겁고 맛있을수록 더 쉽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차갑거나 밍밍한 음식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짭짤한 국물은 목 넘김이 좋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 피곤한 날, 입맛이 없을 때, 밥 먹기 귀찮은 날에는 라면 국물이 유독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입에서는 위로인데 몸은 부담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당장 통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몇 시간 뒤 새벽에 화장실 문을 열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아프지 않으니 더 쉽게 반복되고 반복되니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전문가가 라면 국물 하나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전체 저녁 식사의 염분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라면이 아니어도 찌개, 국,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이 겹치면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원인을 심장 기능이나 다리 부종, 복용 중인 이뇨제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라면 국물은 아주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짠맛, 액체의 늦은 시간, 그리고 갈증 유발이라는 요소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라면 국물은 여러 위험 요소를 한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을 남겨도 국물을 마시면 밤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면이 칼로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을 덜 먹으면 덜 부담스럽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간요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물은 이미 액체 상태로 들어오고 염분도 빠르게 흡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면은 밥만 먹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는데도 실제로는 국물 때문에 밤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국물은 남기기 아깝고 면만 줄이면 덜 해롭다고 느끼셨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밤의 불편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8시쯤 따뜻한 라면 국물을 드십니다. 입은 풀리고 속은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면 입이 마르고 물이 당기고 몸은 누워 쉬려는 준비를 하는데 안에서는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다시 맞추느라 조용히 바빠집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지기 전에 첫 신호가 옵니다. 아랫배가 묘하게 신경 쓰이고 잠이 얕아지고 결국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의 결이 끊기면 다시 깊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다음 신호는 더 빨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의 진짜 부담은 한 번의 소변이 아니라 밤의 리듬 자체를 깨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은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작고 그렇게 단순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물의 양과 시간,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특히 김치가 곁들여지고 뒤이어 물까지 들어오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믿는 김치가 왜 저녁에는 라면 국물과 만나 밤의 신호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의외의 연결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밥상이 허전할 때 맛을 살려주고 입맛이 없을 때 한 끼를 완성해주는 익숙한 음식입니다.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실제로 김치는 식이섬유와 유산균, 채소의 장점을 함께 가진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건강식인데 왜 문제일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치 자체를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라면 국물과 함께 먹는 김치는 낮에 먹는 김치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밤의 부담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김치는 생각보다 염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한두 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라면 국물이 이미 짠 상태라면 김치는 거기에 염분을 한 겹 더 보태는 역할을 합니다. 몸 입장에서는 국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까지 더해진 짠 자극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물이 더 당기게 됩니다. 결국 라면 국물, 김치, 물의 순서가 완성되면 밤에 소변이 늘어날 준비도 함께 끝나는 셈입니다. 혹시 라면만 먹을 때보다 김치를 곁들인 날 유난히 더 목이 마르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늘어나면 그것을 묽게 만들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 정상적인 반응이 수면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미 쉬어야 할 시간에 염분이 올라가고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고 신장이 소변을 만들게 되면 밤의 생리적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낮과 밤의 수분 조절이 예전 같지 않아 같은 김치 몇 점도 젊을 때보다 더 길게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건강식인데 왜 밤에는 불편하지? 라는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는 짠맛만이 아니라 매운맛과 자극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극은 입맛을 살리고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주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저녁 이후 몸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속이 화끈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고 이런 미세한 불편은 잠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방광에서 오는 작은 신호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김치는 직접 소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깊이와 몸의 예민함에도 영향을 주어 야간뇨를 더 심하게 체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지요. 화장실 문제 같았는데 실제로는 혀의 자극과 잠의 깊이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조금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김치의 유산균과 발효 특성을 높게 평가하며 전체 식단 속에서 적당량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치는 한국 식탁에서 중요한 발효 채소이고 낮 시간대나 전체 식사의 균형 속에서는 충분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이나 혈압, 부종을 자주 보는 쪽에서는 저녁 늦은 김치 섭취를 조심스럽게 봅니다. 특히 이미 짠 국물, 국, 과일찌개와 겹치는 상황이라면 염분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김치가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김치는 몸에 좋다 한마디로 넘기면 밤의 불편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라면을 드실 때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한 입 먹고 국물 한 숟가락 뜨고 다시 김치를 짓게 됩니다. 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입은 더 살아납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는 염분과 자극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든든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입이 다시 마르고 몸은 편히 가라앉지 못하고 잠은 살짝 얕아집니다. 그리고 작은 방광 신호가 평소보다 빨리 크게 느껴집니다. 밤은 원래 조용히 흘러가야 하는데 저녁 식탁의 짠맛이 그 고요함을 오래 붙잡아두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익숙한 음식을 무조건 금지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의 조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에 먹는 김치와 밤에 먹는 김치는 몸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맑은 국이나 담백한 반찬과 먹을 때와 이미 짠 라면 국물과 함께 먹을 때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김치 자체보다 밤에 짠 국물과 겹쳐질 때 생기는 상승 효과입니다. 평범한 두 음식이 만나서 평범하지 않은 밤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밤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조각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는 자기 전 물 한 컵, 이 외에 때로는 밤에 화장실 횟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반가쇠가 되는지 다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 물 한 컵의 타이밍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몸에 안 좋다. 맞습니다. 물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것과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물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밤에 이미 짠 음식이 들어온 뒤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물 한 컵은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 밤에 화장실 신호를 밀어 올리는 마지막 방과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하려고 마신 물인데 왜 더 자주 깨지 하고 의아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물의 타이밍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몸은 하루 일을 마치고 문 닫을 준비를 하는 가게와 비슷합니다. 불을 조금씩 줄이고 정리를 하고 쉬는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에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정리하던 사람은 다시 계산하고 물건을 꺼내고 문을 늦게 닫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저녁 늦게 라면 국물과 김치로 염분이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물 한 컵이 추가되면 몸은 쉬기보다 처리 모드로 다시 움직입니다. 신장은 이 물을 그냥 두지 않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변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는 새벽에 첫 번째 화장실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는 원래 소변 생산을 줄이는 쪽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잠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방광이 예전만큼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항긴요 호르몬의 밤 리듬도 약해질 수 있어 늦은 물이 더 쉽게 야간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한 컵의 물도 오후 4시에 마실 때와 밤 10시에 마실 때 몸이 받는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단순해 보여도 결과는 꽤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시간대 하나 때문에 불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오해하십니다. 그럼 저녁에는 물을 아예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물을 끊으면 오히려 탈수나 변비, 어지럼증, 입마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분배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서서히 줄이고 잠들기 바로 직전에 습관적 한 컵을 다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은 뒤 짰으니 물은 꼭 마셔야지 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방식은 밤에 가장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달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과 시점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물 섭취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년층 탈수를 막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낮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에게 무조건 줄이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뇨나 수면 쪽에서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또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하루 전체의 수분량과 저녁 시간대의 배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 물은 적이 아니지만 밤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이 쉬기 좋은 시간표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7시 반쯤 라면을 드시고 김치를 곁들이고 9시 반쯤 목이 좀 마르네 하며 물 한 컵을 드십니다. 입은 편해지고 마음은 건강한 일을 한 것처럼 안심됩니다. 그런데 몸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염분은 들어와 있고 갈증은 생겨 있고 여기에 물이 추가되면 신장은 밤새 조용히 일해야 합니다. 누워 있는 동안 다리 쪽의 수분도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새벽 1시 혹은 3시쯤 첫 신호가 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잠의 결은 이미 한 번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결은 2번째, 3번째 각성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물 한 컵이 아니라 너무 늦게 들어온 물 한 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몸 전체가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을 먹은 뒤의 갈증은 실제 탈수라기보다 염분 농도를 맞추려는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늦은 밤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입은 편해지지만 밤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낮과 저녁 초반에 물을 더 잘 나누어 마시는 쪽이 밤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나누는 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나는 꼭 자기 전에 습관처럼 마시는가입니다. 정말 갈증이 심한지 아니면 양치 후에 늘 마시는 습관인지 약을 드시며 함께 마시는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짰던 날일수록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식사 시간 앞쪽으로 조금 당겨 분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을 편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라면 국물, 김치, 그리고 늦은 물 한 컵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흐름이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분이 나는 그렇게 짜게 먹지도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짜지 않다고 느껴도 왜 특정 조합이면 야간뇨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짜게 안 먹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금을 따로 많이 넣지 않고 국도 싱겁게 드시고 김치도 조금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밤에는 2번, 3번씩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는데 왜 이러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뇨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짠맛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짜다라고 느끼지 않아도 몸은 이미 충분한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 국물, 김치, 늦은 물처럼 익숙한 조합은 각각의 맛보다 전체 흐름으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맛은 괜찮은데 밤은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혀는 염분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음식일수록 덜 짜게 느껴질 수 있고 따뜻한 국물은 짠맛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곤한 저녁에는 자극적인 맛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간 염분량과 입에서 느낀 짠맛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안 짜게 먹었다는 느낌이 반드시 염분이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시 식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식후 1시간쯤 지나 갑자기 입이 마르거나 물이 당긴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몸이 실제 부담을 알려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지 방광에 물이 많이 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밤 동안 얼마나 많은 소변이 새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밤에 몸이 얼마나 바빠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느껴도 저녁 늦게 국물성 음식과 발효 반찬, 그리고 수분이 겹치면 밤에 소변 생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이 물과 소금의 균형을 미세하게 맞추는 속도가 변하고 방광의 저장 여유도 예전만 못할 수 있어 작은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같은 식사라도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밤의 수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제는 힘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외인 점이 있습니다. 소금기보다도 순서와 겹침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을 조금 드시고 김치도 많이 먹지 않았고 물도 한 컵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3가지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짧은 간격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물이 먼저 들어오고 김치가 염분과 자극을 더하고 물이 늦게 들어오면서 몸은 밤에 정리해야 할 일을 떠안게 됩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시간대와 조합이 밤의 균형을 흔드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지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것보다 어떻게 겹쳤는가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하루 전체의 염분 총량을 먼저 봅니다. 하루가 전체적으로 짜면 저녁이 조금만 짜도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저녁 시간대의 음식 종류와 수분 섭취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이 두 시선이 모두 필요합니다. 낮 동안 외식이 많았거나 국, 찌개, 반찬이 전반적으로 짰다면 저녁에 작은 자극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헨즈 반대로 하루 전체는 비교적 담백했더라도 저녁 마지막 2~3시간이 불리한 조합이면 밤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맛의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 전체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숨은 염분입니다. 라면 국물이나 김치처럼 누구나 짜다고 생각하는 음식 말고도 반찬 양념, 장류, 국물 한두 숟가락, 심지어 건강식처럼 느껴지는 국 종류에도 염분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치도 조금 먹고 국물도 많이 안 마셨는데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이미 몸이 저녁 내내 염분을 차곡차곡 받아들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혀의 기억만 믿고 안 짰다고 결론 내리면 밤의 불편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몸은 혀보다 정직합니다. 입은 덜 짜다고 느껴도 새벽의 화장실 횟수는 훨씬 솔직하게 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먹지도 않았고 자극적인 음식도 아니라 느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2번이나 깨고 아침에는 얼굴이 약간 붓고 다리는 괜히 무겁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된다면 몸은 이미 저녁의 조합을 다시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만 유독 심하다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흔들린다는 것은 낮과 밤의 조절 리듬이 저녁 식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가 잘못 먹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몸은 어떤 조합에 약한가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국물이 더 문제이고 어떤 분은 김치와 물 타이밍이 더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떤 분은 다리 부종이나 수면의 얕아짐이 함께 겹칠 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패턴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짜게 먹지 않았다고 느껴도 밤의 몸은 전혀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줄이려면 덜 짜게 먹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밤에 불리한 조합을 피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이 시작됩니다. 다음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저녁 식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라면과 김치, 물을 무조건 끊지 않고도 훨씬 편안한 밤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녁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라면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고 물도 줄이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고 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음식을 한꺼번에 끊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금지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무엇을 평생 끊느냐보다 밤에 몸을 덜 깨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저녁 식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밤에 불리한 조합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식은 훨씬 현실적이고 몸도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저녁에는 염분, 액체, 늦은 수분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면 국물처럼 짠 액체가 들어오고 김치처럼 짠 반찬이 더해지고 자기 전 물이 마무리되면 몸은 밤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짠 액체를 줄이고 짠 반찬은 양과 시간을 조절하고 물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앞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참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밤의 불편을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 정말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선택을 바꿔보십시오. 첫째, 국물은 가능하면 맛보는 정도로 줄입니다. 면을 다 먹는 것보다 국물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밤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김치는 많이 곁들이기보다 양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덜 짠 채소 반찬이나 달걀, 짠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함께 놓아 짠맛 의존을 낮춥니다. 셋째, 물은 식사 직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저녁 식사 전후 이른 시간에 조금 나눠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 습관적 한 컵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몸은 훨씬 덜 놀랍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소가 적절히 들어간 저녁 식사는 짠 음식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녁 식사가 너무 허전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물이나 자극적인 반찬으로 만족감을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라면과 김치 조합이 더 당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달걀찜, 두부, 생선 한 토막, 데친 채소처럼 비교적 담백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함께 있으면 국물에 손이 덜 갑니다. 즉, 야간료를 줄이는 식단은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라 짠맛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저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은 저녁을 아주 가볍게 먹으면 밤이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가볍고 허전한 저녁은 오히려 나중에 입이 심심해지고 국물이나 김치, 야식, 늦은 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 있게 먹는 것입니다. 배를 과하게 채우지 않으면서도 허기 때문에 짠 음식으로 마무리하지 않도록 밸런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덜 먹는 것보다 덜 흔들리게 먹는 것이 밤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녁 식사 해법은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저염 식단을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고혈압, 부종, 간지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이라면 분명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수면의 질을 위해 저녁 과식, 야식,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쪽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양 쪽에서는 한 가지를 끊기보다 지속 가능한 패턴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짜지 않게, 늦지 않게, 허전하지 않게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국물 요리가 있다면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김치는 식탁에 올리더라도 습관처럼 계속 집는 반찬이 되지 않게 작은 접시에 덜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오후와 저녁 초반에 충분히 나누어 마시고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만약 약 때문에 밤에 꼭 물이 필요하다면 한 컵 가득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단백질 한 가지를 꼭 넣어보십시오. 두부반모, 달걀, 생선, 닭가슴살, 조금만 있어도 식사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짠맛에 끌리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저녁이라도 라면 국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김치를 몇 점으로 줄이고 물을 1시간 더 앞당겨 마시면 밤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벽은 훨씬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새벽 하나가 다음 날의 기분, 식욕, 걸음걸이, 집중력까지 바꿔놓습니다. 밤이 편해지면 낮도 편해집니다. 야간요 해법은 단지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국물을 반만 줄이고, 내일은 자기 전 물을 조금 앞당기고, 모레는 김치 양만 조절해도 됩니다. 몸은 이런 작은 변화에도 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결심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선택입니다. 바로 그 누적이 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꼭 짚어야 할 안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왜 이 조합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 넘기면 안 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조심해서 보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저녁 조합을 좀 바꿔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야간료를 식사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에 화장실 신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같은 라면 국물, 김치, 물 한 컵이라도 이런 분들에게는 몸의 부담이 훨씬 크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는 단순한 불편이지만 누구에게는 몸의 균형이 흔들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분은 혈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저녁에 짠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 하고 혈관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사이 혈압이 안정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료로 잠까지 자주 끊기면 몸은 쉬는 대신 긴장 상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얼굴이 붓고 괜히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잠을 설쳐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밤의 염분과 수분 조절이 혈압의 리듬까지 건드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덜 깬 몸, 흔들리는 혈압, 어두운 복도가 겹치면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은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면서 물도 함께 잃게 되어 소변량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료가 단순히 짠 음식 때문이 아니라 혈당 조절 상태와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은 당뇨가 있으면 갈증과 소변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늦게 마시는 습관이 더해지면 이미 예민해진 몸의 균형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이 간다거나 밤에 유독 입이 바싹 마른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식사 습관과 함께 혈당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밤에 화장실 횟수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 물과 염분을 정교하게 다루는 기관인데 기능이 약해질수록 이런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괜찮은 정도로 느끼는 짠 음식이나 늦은 물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 김치, 물이 겹치면 밤에 붓거나 숨이 차거나 다음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야간료가 곧 신장 악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이미 좋지 않다고 들으신 적이 있거나 단백뇨나 크레아티닌 수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저녁 식사의 짠 조합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몸은 작은 여유로 버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약입니다. 많은 분이 약은 병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복용 시간에 따라 밤의 소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뇨제입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 중 일부는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약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에 여러 약을 한꺼번에 드시면서 물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 역시 야간료를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약 중 밤에 소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알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복용 시간 조정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밤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봅니다. 어떤 의사는 야간요가 있으면 먼저 전립선, 방광, 요로 감염 같은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갑자기 약해졌거나 피가 섞이거나 갑자기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맞는 접근입니다. 또 어떤 의사는 신부전, 당뇨, 수면 무호흡, 부종, 복용약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간요가 반복될 때는 식탁을 먼저 고쳐볼 수 있지만 몸에 다른 경고가 함께 있다면 반드시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즉, 생활 습관 점검과 의학적 확인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꼭 병원을 생각하셔야 할까요? 밤에 3번 이상 자주 깨는 일이 오래 지속되거나 갑자기 횟수가 늘었거나 낮에도 소변이 너무 잦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약해졌거나 다리가 많이 붓거나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또 밤에 깨는 것과 함께 심한 갈증, 식은땀, 두근거림, 어지럼이 반복된다면 더 그렇습니다. 몸은 늘 여러 단서로 말합니다. 그 단서를 하나씩 모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분이 큰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저녁 식사의 조합과 시간대를 조금만 바꿔도 밤이 눈에 띄게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괜찮겠지 하고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조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몸은 우리를 겁주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느냐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몸이 밤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바꾸려다 금방 지치십니다. 라면도 끊고, 김치도 끊고, 물도 줄이고, 저녁도 일찍 먹고,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면 며칠은 할 수 있어도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7일은 치료라기보다 관찰과 조정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밤에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7일. 바로 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훨씬 편하고 결과도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바꾸기보다 기록하는 날입니다. 평소대로 드시되 저녁 식사 시간, 국물 섭취 여부, 김치양, 물 마신 시간과 양, 밤에 깬 횟수를 간단히 적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30분 라면 반 개, 국물 많이, 김치 조금, 물 9시 30분 한 컵, 밤 2번 깸.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이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억으로는 늘 비슷하게 느끼지만 적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분명히 보입니다. 혹시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럴까 하셨다면 그 답은 기록 속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국물부터 줄여보십시오. 라면을 드시더라도 면보다 국물을 먼저 조절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 마시던 국물을 절반만 드시거나 아예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겨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간요 관점에서는 단순한 칼로리보다 저녁에 들어온 염분과 액체의 조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조금 덜 먹는 것보다 국물을 줄이는 쪽이 밤에는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는 국물 안 먹으면 허전한데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 새벽의 편안함으로 바뀌는지를 한 번만 몸으로 확인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김치 양을 조절하는 날입니다. 김치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습관처럼 계속 집어먹는 흐름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큰 접시째 두지 말고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도와줍니다.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식탁 위에 보이는 양만큼 먹기 쉽습니다. 즉, 의지보다 배치가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라면 같은 짠 음식 옆에 김치가 계속 보이면 손이 자동으로 가기 쉽습니다. 작은 접시에 덜어놓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밤의 불편을 줄이는데 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물의 시간을 앞당기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을 줄이는 날이 아니라 시간을 옮기는 날입니다. 오후와 저녁 초반까지는 충분히 마시되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습관적 한 컵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 목이 타는지 아니면 그냥 늘 마시던 습관인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한 컵 가득보다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놀라십니다. 나는 물을 줄인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밤이 다르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습관도 몸의 시간표에 맞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저녁 식사에 안정감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너무 허전하게 먹지 마십시오. 허전하면 밤이 길어질수록 짠 음식과 국물이 더 당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조금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하나 넣고 가능하면 데친 채소나 담백한 반찬을 곁들여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백질과 섬유소가 적절히 들어가면 식사의 만족감이 오래 가고 짠맛에 의존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야간요를 줄이려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 자극적이고 더 안정감 있게 먹는 저녁이 밤에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다리와 몸의 붓기를 함께 보는 날입니다. 낮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지,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지, 오후 늦게 다리가 무거운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녁 늦게 오래 앉아 있기보다 가볍게 집 안을 걷거나 잠들기 몇 시간 전 다리를 살짝 올려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머물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액 쪽으로 다시 돌아와 소변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녁 식사만이 아니라 몸속 수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도 밤의 화장실 횟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지요? 식탁 이야기였는데 다리의 부종과 자세까지 함께 봐야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돌아보는 날입니다. 첫째 날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국물을 줄인 날은 어땠는지, 김치를 줄였을 때는 어땠는지, 물 시간을 앞당겼을 때는 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꼭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덜 깼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 아침 붓기가 줄었다. 이런 작은 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몸은 늘 작은 차이로 먼저 답합니다. 그 답을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일이 너무 짧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는 2주, 4주 이상 봐야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립선, 당뇨, 수면 문제, 복용량 영양 때문에 식습관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실천의 의미는 완치가 아니라 방향 확인에 있습니다. 내 몸은 무엇에 흔들리는가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해보십시오. 국물을 줄이고 김치를 조절하고 물의 시간을 앞당기고 저녁을 덜 허전하게 만드는 것. 이 4가지만으로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신호를 바꿉니다.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것, 아침 얼굴이 덜 붓는 것. 이런 작은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이 지금 방식이 내게 더 편합니다. 라고 보내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야간료를 줄인다는 것은 화장실 횟수만 줄이는 일이 아니라 노후의 밤을 다시 편안하게 되찾는 일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변화를 이어가면 좋은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저녁 식탁에서 출발했습니다. 라면 국물, 김치, 그리고 자기 전물 1컵.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크게 의심하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조합이 어떤 분들에게는 밤을 여러 번 깨우고 수면을 얕게 만들고 다음 날의 기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와보니 그것이 단지 소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밤의 수면, 아침의 컨디션, 낮의 걸음, 마음의 여유까지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야간요는 밤의 작은 불편이 아니라 노후의 리듬 전체와 연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제는 꼭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짠 국물과 짠 반찬, 그리고 늦은 시간에 물이 겹칠 때 몸은 밤에 조용히 쉬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신장은 물과 염분을 맞추느라 바빠지고 방광은 예전처럼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잠은 얕아지면서 작은 신호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더 자주 깨고 어떤 날은 식사는 가볍게 씻는데도 새벽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몸은 양보다 흐름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가 보다 무엇이 언제 겹쳤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봤습니다. 야간료를 줄이는 해답은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끊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평생 먹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김치를 모두 금지하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자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절이었습니다. 국물은 줄이고 김치는 양을 의식하고 물은 시간을 앞당기고 저녁은 너무 허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 참 소박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소박한 변화를 생각보다 크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몸을 억지로 다루지 않고 몸이 쉬기 좋은 방향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밤은 조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느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불편은 오히려 작은 조정에도 빨리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국물을 덜 마신 다음 날, 새벽이 조금 덜 힘들 수 있고 자기 전 물 1컵을 앞당긴 것만으로도 밤에 한 번 덜 깰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립선 문제나 혈당, 혈압, 복용약, 수면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작은 실천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먼저 바꾸면 무엇이 나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관찰이 다음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에 한 번 덜 깨는 밤이 생깁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머리가 덜 무겁고 몸이 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짜증이 줄고 움직일 마음이 조금 더 생기고 저녁에는 또 자극적인 음식에 덜 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편안함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료를 줄이는 일은 단지 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 편한 밤은 편한 아침을 만들고 편한 아침은 더 단단한 노후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지금 알아차렸다면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없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두는 것, 물 한 컵을 1시간 앞당기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건강은 한 번의 완벽함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더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노후의 몸은 그런 꾸준함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답합니다. 물론 꼭 기억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자주 깨는 일이 오래 이어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심한 갈증과 붓기, 어지럼, 숨찬 느낌이 함께 있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조절은 매우 중요하지만 몸이 보내는 다른 경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식탁을 고치는 것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둘 다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같은 방향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더 편한 방식을 알려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우는 그 불편도 어쩌면 몸의 투정이 아니라 부탁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덜 힘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부탁을 알아듣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밤 습관이나 7일 실천 계획을 함께 나눠주세요. 무엇을 줄여보고 싶은지, 어떤 날 특히 더 자주 깨는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데이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꾸준함이 밤을 바꾸고 밤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